그가 가는 길이 곧 역사다. 베트남 축구를 정상으로 이끌고 국민 영웅이 된 박항서 감독님이십니다. 아유, 안녕하세요. 예, 저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박항서입니다. 근데 뭐 조금 전에 뭐 저보고 영웅이라는데 영웅은 아니고요. 예. 그냥 뭐 축구 감독입니다. 아, 그래도. 자, 진짜 아니. 근데 저희들도 뭐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? 감독님 막 저 베트남 갔을 때 막 거기 계신 뭐 많은 그 국민 여러분들이 막 그냥 막 환호하시고 뭐 저희도 진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. 예. 야, 이거 이번 5월에 또 우승을 하셨어요. 축하드립니다. 대단하십니다, 진짜. 야, 이거 60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엄청난 거네요. 2019년에도 우승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2연패를. 이게 참 대단하신 겁니다. 정말 올해로 베트남 그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신 게 한 몇 년째입니까? 올 10월 14일 되면 만 5년입니다. 베트남 그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님도 사실은 계약된 기간을 다 못 채우고 교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, 사실은. 맞아요. 제가 알기로 베트남에서 외국인 감독의 평균 수명이 8개월입니다. 그러니까. 그래서 저도 1년만 버티자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게 이제 현재 감독을 5년째 이렇게 맡고 계시지만 사실 이제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사실 이 얘기는 뭐 계속 해도 안 질려요. 진짜. 예. 이게 벌써 20년이 됐습니까? 그러게 좀 진짜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. 저도 나이가 들어간다 소리겠죠. 근데 저희 느낌에는 사실 감독님이 그때하고 그렇게 좀 그래요. 그때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당시 히딩크 감독님이 이제 외국인 감독님으로서 이제 세 번째 우리나라 이제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박항서 감독님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수석 코치를 네, 맞습니다. 맡으셨었죠. 그러니까 사실 폴란드전 때 이게 이제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황선우 선수가 이제 그렇죠. 첫 골을 넣고 히딩크 감독님 말고 이제 박항서 감독님한테 네. 안겨가지고 뭐 그걸로도 이제 여러 가지 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. 예. 이효령 다시 한번 잡아내고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. 슛! 골입니다. 한국! 한국이 선취골을 넣습니다. 황선홍! 역시 황선홍이네요. 네. 그러니까 한간에는 황선홍 감독님하고 전날 밤에 만약에 너 혹시 골 넣으면 나한테 달려와라 이렇게. 그는 그래서 내가 너 왜 나가서 언론에 나가서 딴 이야기를 하느냐. 네. 진실을 이야기를 해자. 네. 그래서 사석에서 제하고도 논쟁도 했어요. 근데 예. 정확한 거는 A매치 경기를 했습니다. 그때 안정환이가 골을 넣고 반지 세레모니라는 걸 맞아,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폴란드하고 그 전날 이제 제가 직접 대면할 수는 없고 부담스럽고 돼서 이제 방에서 이제 방으로 이제 제가 룸투룸이라 그러나요? 네, 뭐 룸투룸, 이렇게 해서 룸투룸 이제 전화를 하니까 대부분 선수들이 뭐 이제 잘 자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황선홍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 기분이 필링이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야기 정확하게 골 넣으면 안정환이처럼 그 와이프한테 세레모니 하지 말고 벤치에다가 세레모니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 나한테 달려오라는 소리네요. 아니 소리 안 했죠. 근데 제가 만약에 황선우 선수라면 아니, 느낌이 예. 애둘러서 예. 달려와 와줘. 정도 들려. 달려와죠.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왕이면 벤치에다가 좀 해라. 세레모니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예. 왜냐면 통화한 게 코치님인데 코치님이 벤치에다 해라는 건 코치님이 벤치에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해 많이 받았습니다. 네. 왜냐하면 그 황선홍이가 저한테 안기고 나서 히딩 감독한테 안기지 않아서 네. 그 다음날 두 번째 경기에 황선홍이가 선발로 출전 못했어요.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. 그랬더니 이게 내한테 안겨서 그래서 제가 히딩 감독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. 사실은 이게 이렇게 자초지종을 성명을 드렸고 히딩 감독님도 흔쾌히 그 오해는 풀렸고 그래서 이제 사실 코치가 그렇게 나대면 안 되는데 아니죠. 기분 좋으니까. 그때 정말로 몰랐어요. 그리고 뭐 그런 걸
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.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그것조차도 월드컵의 지난 그 어떤 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. 이제 이 당시에 그 예전에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이게 좀 약간 공황장애까지 좀 온 적이 있다고 얘기를 정말요? 했어요. 제가 그런 정세가 조금 오긴 왔었어요. 근데 뭐 그게 공황장애인지는 모르고 제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. 제가 상주 상무 감독을 하면서 두 분의 쇼커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정밀 검사 했는데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래 전부터 그게 왔던 상황이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이제 판단을 못 하고 있었고 아 그러니까요. 이 매번 어떤 그런 긴장의 상황, 맞아요.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, 그러니까 이 팀이 결국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? 그때 순간적으로 쇼크가 와가지고 뭐 방에서 누워 있다가 나는 숨을 못 쉬는 것 같은데 곧 막 이렇게 죽을 것 같다는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생겨가는 거고. 아니 지금도 뭐 약은 복용하고 있어요. 조금 뭐 결과물에 대한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. 근데 뭐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나요? 또 나이가 들면 물러나야 되잖아요. 뭐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지도자로서의 뭐 하얀 길을 접어 있었기 때문에 도전 한번 해보자. 근데 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죠.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베트남행을 택하셨어요. 제가 1년 쉬고 있을 동안에 우리 처가 동남아도 좀 알아봐라. 그래서 뭐 저는 베트남의 동남아 쪽은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화해서 만나서 뭐 제가 지금 놀고 있다. 그러니 뭐 당신이 동남아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데 뭐 어디든 내 일할 수 있는 길을 좀 해주라고. 그리고 끝났어요. 뭐 모르고 이제 한 10개월 만에 뭐 전화 온 것 같아요. 그랬더니 갑자기 뭐 동남아에 갈 생각이 있냐 물어요. 베트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어떠셨습니까?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인터넷으로 이제 베트남 축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평균 수명이 8개월이더라고. 제가 외국 감독이 감독님만. 감독 평균 수명이 8개월이면 짐 풀자마자 주변 잠깐 둘러보고 와야 돼요. 그래서 잘 생각해보자. 그랬더니 우리 처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야, 근데 근데 이거 사실 그 저기 우리 아내분 아니었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은 정보가 좀 없었잖아요. 전혀 없었죠.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코치를 대동하고 갔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이영진 코치라고 대구 FC 감독했다고 저지가 저하고 같이 갔는데 그 이영진 선생은 저하고 또 럭키 금성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로 치면 이제 조세호 같이 데리고 이제 그 정도로. 우리 조 코치 네네. 우리 조 코치 같이 데려간 거예요. 네. 처음에 뭐 우리 23세 가기 전에는 뭐 제가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. 하노이 12월 달에 굉장히 춥습니다. 뭐 여기 그 체감온도는 한 5도 정도 되는데 둘이 정말 울면서 진짜 국밥 먹고 다니면서 국밥 드셨어요? 그럼요. 그 한국 그 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무슨 국밥 많이 드셨어요, 두 분이? 순대국밥. 아, 순대국밥. 역시 순대국밥이에요. 네, 그래서 순대국밥. 보면서 야, 우리 이 거리 다니면서 우리 그때 차도 없었어요. 걸어 다녔었는데 아, 그래도 감독님인데 차 안 나와요? 아니 근데 뭐 햇빛차가 있는데 뭐 네. 가까운 거리 갈 때는 걸어 그런데 다녀야지. 뭐 그때는 또 차 내주라 소리도 좀 쉽지가 않고 지금은 뭐 해주라 그러면 금방 해주지만 그때는 뭐 별로 그쵸, 이제 시작인데.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뭐 진짜 말하기도 곤란하니까 하자마자 아, 차 좀 내주시오 아니, 뭐 하기가.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말하기도 불편하고 뭐 걸어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하면 둘이서 한참 웃죠. 참 우리 아, 감독님이 이제 베트남 선수들을 위해서 훈련 방법을 또 좀 바꾸셨다 그래요. 타국 감독이 그 가서 감독을 하려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, 관습 이런 거는 존중해야 된다는 해야죠. 걸 제가 그건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문화와 관습은 존중해 주는데 이제 훈련 때는 기술적인 부분은 절대적으로 내 너희들이 따라와 줘야 된다. 이거는 내가 교정, 수정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제 그 베트남이 보통 오전 5시에 기상을 해서 6시쯤 출근을 하고 낮잠을 자기 때문에 아침형 패턴에 맞춰서 이제 훈련 시간을 좀 앞당기시고. 스케줄이 정신 먹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안 갔죠. 그래서 코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. 그랬더니 오랜 습관이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
제가 운동 시간을 뒤로 늦췄죠. 오전에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충분히 애들이 휴식을 취하고. 한 시간 정도, 한 시간 반 정도 잘 시간 이후에 지금 아직도 뭐 우리 선수들 그대로 유행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건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날씨 때문에 그런지 저도 이제 점심 먹고 나면 꼭 잡니다. 근데 그게 그 기후 때문에 아, 그게 또 그러니까 훨씬 더 예. 처음부터 주무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. 처음에는 그냥 아 그럼요. 근데 그게 점심 먹고 분위기도 다 다른 분위기고 그래요. 다 달콤 바쁘면. 자고 네. 조용해요 점심 때는. 그럼 전화도 받지 않으니까 전부 다 호텔이 그렇다고 뭐 조용하니까. 혼자 이렇게 있기도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면 누워 있으면 확실히 좀 오후가 회복이 되니까 뭔지 알겠다. 네, 하고 나면 그래야 이제 또 오후를 오후에 또 에너지가 생활할 수 있는 충전이 되잖아요. 에너지가 네, 생기시는 네, 거예요. 훨씬 더 아. 그게 참 지혜로운 것이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선수분들도 그렇고 모여 있을 때 절대로 이렇게 개인 평가 같은 걸 하지 않으신다고. 히딩 감독님도 2002년도에 보면 좋은 이야기는 단체에서 하는데 사람을 어떤 누구 앞에서 지적할 때는 이런 걸 배워야 된다. 옆에서 뭐 이천수가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. 오늘 아침에 이천수가 좀 도출해 놓고 나면 막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다 어깨 동무를 하면서 말씀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. 이제 가는데 칭찬은 다 모였을 때 네, 하고. 하고. 개인적인 칭찬보다는 팀 칭찬을 주로 해주는 게 낫고 개인적인 어떤 지적사항에 지적사항일 대해서는. 때는 이제 조금 불러서 하는 게 나은데 근데 대부분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. 가까이 생활하다 보면. 근데 받는 사람은 좀 싫죠. 그게. 맞아요. 아니 그 이제 이게 선수들하고의 스킨십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뭐 그냥 그 우리 선수들이 좀 착해요. 뭐 다 우리 한국 선수도 착하지만 뭐 순수하고 그래서 훈련할 때는 제가 좀 엄하고 엄격합니다. 근데 우리 선수들이 뭐 주로 운동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에 밥 먹고 나면 치료실에서 많이 모이거든. 그러니까요. 사랑방처럼 치료실에 많은 선수들이 치료하러 오고 뭐 마사지 받으러 오는 편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자주 들립니다. 뭐 그러면서 뭐 이제 애들하고 뭐 이렇게 장난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선수들하고 스킨십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우리 선수들이 누가 지금 어떤 데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죠. 왜 이제 그래야만이 또 선수들 중에는 출전하기 위해서 숨기는 선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또 보기도 하고 그럼 이게 야, 또 이게 다 진짜- 감독님은 또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. 이게 네. 또. Con đẹp trai lắm, Con đẹp trai lắm. con đẹp trai vậy. Con đẹp trai vậy. 아니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이제 저 아시아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 그 베트남 팀을 아시안컵 준우승. 특히 이제 라이벌 태국을 10년 만에 꺾고 올라가서 이제 더 진짜. 난리가 났어요. 예선이 통과가 목표였었거든요. 그 잘못되면 집에 들어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너무 추웠어요. 근데 추운 거는 저희들이 기온을 보고 다 준비해 갔는데 결승전 때 뭐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. 네. 그래가지고 뭐 그 전날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베트남에서 눈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딱 두 명이 눈을 봤더라고요. 네. 나머지는 눈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.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죠. 어. 근데 뭐 시합이 그 다음날 시합 저 결승을 해야 되는데 뭐 산책 나갔는데 눈 온다고 사진 찍고 막 좋아. 그래서 우리 이영진 코치가 저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? 지금 내 시합인데 뭐 그런다 그래서 야 놔둬라 놔둬. 눈 처음 보는데 뭐 그냥 놔둬라 그냥 그런 데에서 이제 그렇게 준우승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국민들이 좀 이제 처음 본 눈. 그래서 그 우리 깡아이가 결승기에 넣은 그 불키고 넣은 골을 지금 아직도 그걸 무지개 골이라고 그래요. 베트남 불키고 넣은 아직 그걸 보고 이제 그게 이제 눈 위에서 이제 무지개가 이제 불키고로 넣었거든요. 아. 이제 불키고 넣는데
2018년 그 아시안 게임 4강전 때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하고 또 맞붙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진 하나 있어요. 예, 있어요. 한번 좀 볼까요? 네, 이 사진. 알 것 같아요. 그 감독님이 얘기할 때 뒤에 손흥민 선수가 그 작전을 듣고 있는 건가요? 예. 어떻게 된 건가요, 상황이? 아니 뭐 내리셔도 돼요. 아, 잠깐만. 내려됩니다. 거기. 네. 이제 그때도 23세가 추측이에요. 예. 그리고 그렇죠, 이제 와일드카드는 올림픽이니까요. 3명 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이하고 온다 그러니까 시합하기 전에 벌써 주눅이 들었어요. 손흥민이. 이제 우리 벤치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참 뭐 통해서 하고 있는데 뭐 좀 느낌이 이상해. 그래 봤더니 손흥민이 웃으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. 뭔 이야기를 하고 알아들으니까. 그래 내가 딴 나라 선수 같으면 밀쳤죠. 그래 이제 우리 저 손흥민이 우리 한국의 보배고 그래서 그냥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감독님이 이제 여기에 좀 한마디 쐐기를 박으십니다. 그냥 손흥민 선수는 월클이다. 아 당연하죠. 네. 우리 뭐 한국 축구를 보면 보배고 저도 뭐 베트남 분들이 손흥민이하고 관계를 좀 물어봐요.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도 좀 관계를 좀 물어봅니까? 그럼요. 그럼 손흥민 그 월드 클래스니까 네. 저보고 손흥민을 잘 아냐고 그래서 뭐 자꾸 한번 이야기가 그려지니까 그냥 야, 손흥민이 아버지하고 내가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뭐 통해서 하면 뭐 그러면 손흥정 우리 저 감독님하고도 연락을 아니 근데 뭐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. 없는데 그냥 뭐 자꾸 뭐 그러니까 같이 축구 맞지, 맞지, 그건 맞으니까. 네, 그건 네, 맞으니까. 맞죠. 같이 생활 이렇게 해는 안 했지만 다 건너 아니까요. 아니까. 뭐.